남북경협 평가와 전망. 1988년 노태우 정부가 77 선언을 통해 남북 간 경제교류 및 협력을 공식화한 것은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의 토대를 둔 통일정책을 수립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반도 내부 환경이 변화하고 있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 또한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을 수용한 이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째, 북한이 변화의 불가피성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탈냉전 시대로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만은 냉전 체제의 비동시성이라는 역사적 구조 속에 존재하게 됨에 따라 북한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되었던 상황입니다. 당시 북한은 생존을 위해서 세계 경제 질서로 편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장 경제 국가들과의 대외 경제 관계 수립, 남북 관계 개선 및 남북 경제 협력의 발전, 그리고 시장화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동독과 서독이 신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을 통한 평화적 통합이 가능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신기능주의 접근 방식에 의한 통합이론은 하위 정치 영역, 즉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점차 공통의 기능망과 협동망을 형성하고 이것이 결국 전쟁 방지와 갈등 예방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상위 정치에서의 협력과 협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정치 통합이 가능해진다는 이론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제, 사회 분야 협력의 확산 효과가 경제 공동체, 사회 문화 공동체, 정치 공동체 등 단계별로 공동체를 형성하게 한다는 것이죠. 국제정치 이론가들은 신기능주의 접근 방식이 이질적 체제 간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통합의 성과가 유도되기 위해서는 대상국이 다원주의적 관점에 기초해 있어야 하고 행위자들이 한목적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이익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기능적 연계망을 창출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국가 간 협력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됨을 인지하고 협력의 유효성을 학습하며 우호적 태도를 갖춤으로써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기능주의 통합 전략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동질적 체제를 전제로 해야 그 효과성이 발현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독일의 통일 사례는 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와의 대립 관계에서도 신기능주의 접근 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한반도 적용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을 한반도에 적용해 본다면 탈냉전 시대 및 북한의 경제난 도래로 힘의 균형론보다는 자유주의적 시각에 입각해 기능적 협력망을 구축하고 이를 제도화해 나감으로써 분단의 갈등과 폭력을 종식하고 평화를 건설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